네, 좀 전에 인사드렸던 HP의 신용입니다. 이런 좋은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HP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마켓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HP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HP는 이런 방안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으시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제목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본격적인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라고 하면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단어였다고 하시면 올해부터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도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켓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 어느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IDC 자료에 의하면 좀 진한 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베어메탈 환경에서 운영되는 컨테이너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버추얼 환경에서 운영되는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베어메탈 환경보다는 버추얼 환경에서 컨테이너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경향은 초기에 컨테이너가 도입될 때 많은 고객들께서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의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아직도 많은 고객들은 관리의 편의성에 의해서 가상 환경의 컨테이너를 좀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많은 컨테이너들이 비용 효율이나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베어메탈 환경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옆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좀 진한 색으로 올라와 있는 위쪽은 이제 스테이트레스 환경의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환경의 도입 성장률이고요. 아래쪽은 스테이트풀 환경의 컨테이너 도입 환경입니다. 보시면 스테이트레스는 이제 새로 구축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스테이트레스 환경으로 컨테이너들이 대부분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구현이 돼서 저희 손이 말하는 MS 아키텍처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모양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스테이트풀 환경,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CAGR을 보면 연간 성장률을 보면 스테이트레스는 55% 성장을 하지만 스테이트풀 환경의 컨테이너 도입은 106%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좀 깊게 살펴보면 IDC에서 발표한 해마다의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소프트웨어 레비뉴 성장률입니다. 보면 2020년부터 25년까지 전체 마켓의 성장률이 한 29.8%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퍼블릭 환경과 온프라미스 환경의 컨테이너 도입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100%의 고객 중에 73.7%의 고객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컨테이너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컨테이너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많은 고객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의 중요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규모가 커지고 있지는 않지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도 컨테이너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중요 업무를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마켓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HP가 진짜 고객 환경에서 진행했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작업과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고객들이 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동인과 뭐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다중 플랫폼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제한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식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컨테이너 환경은 온프라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인프라스트럭처의 위치에 상관없이 컨테이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표준화 관계라든가 아니면 VM 환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리소스 활용률을 보고 있다는 것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데브옵스 환경을 구현한다. 컨테이너 환경을 전환이 되면 데브옵스 툴과 연동이 돼서 좀 더 유연하게 개발과 배포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타임 투 마켓, 요즘은 또 굉장히 이것들이 강조돼서 타임 투 밸류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필요할 때마다 IT와 그런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뭐 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뭐 올해 최대 화두인 AI나 딥러닝 관련돼서 가장 좋은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8가지 동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전환 과정들이 이제 크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저희가 크게 뭉뚱그려서 4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 또 하나는 CI/CD 파이프라인 구축, 컨테이너와이제이션, MSI 아키텍처 구현인데 실제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MS 아키텍처는 디자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 구현은 프로세스 개선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인프라를 직접 개선하는 작업은 CI/CD 파이프라인 구축과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데브옵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를 컨테이너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컴포넌트들 보면 컨테이너화나 컨테이너들, 뭐 레지스트리라든가 오케스트레이션, 뭐 배포 정책, 모니터링, CI나 보안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이제 컨테이너화로 넘어가는 과정들이게 됐죠. 이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와 아니면 아키텍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컨테이너 환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 플랫폼에 상관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나들 수 있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이식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객사에서 컨테이너 전환 작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도전 과제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컨테이너를 어느 걸 가지고 컨테이너로 전환을 할 건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컨테이너로 바로 빅뱅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타겟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 과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업에서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레가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리아키텍처링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이 사용하시는 중요 시스템들은 대량의 SI 사업을 통해서 큰 모노리틱 환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업무당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상의 연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빅뱅 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리스크를 이제 가지고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안드리는 방안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중요도가 좀 낮고 그리고 복잡도가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파일럿 작업을 통해서 고객의 내부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작업들도 이제 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뭐 치명적 결함이라든가 뭐 연관 관계들, 중요도 분석이라든가 외부 연계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한 파일럿 환경을 만드시고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봐야 될 과정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출했던 그런 컨테이너 전환을 위한 8가지 구성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로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기본 원칙과 쿠버네티스 환경에 관련된 표준을 좀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컨테이너 환경이 확장이 되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들이 연계되어 있을 때 그 표준을 가지고 좀 원활하게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표준 단계들은 크게 8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뭐 이거는 MSA 아키텍처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위대로 분리를 해서 싱글 레포지토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MSA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기본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HA 구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이 되면 여러 포드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프라가 장애를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나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구현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가 스테이트 풀이냐 스테이트 레스에 따라서 이제 그 구현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스테이트 풀 환경에서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최소한 3중앙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의 그런 뭐 하이 어빌리티, 고가용성을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레스 환경에서는 이제 올 액티브 환경을 구현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무결성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공유 볼륨,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공유 볼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퍼센트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를 하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에 대한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구현을 하게 되면 포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전에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VM 한두 개나 아니면 베어메탈 한두 개를 관리하는 입장이었다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많은 포드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동일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동화 구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파드발 IP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명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진행하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케일 인 아웃에 관련된 폴리시를 확실하게 만드시는 것들입니다. 컨테이너 장점이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포드들을 확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리소스를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스케일 인 아웃에 관련된 폴리시를 잘못 만드셔서 컨테이너에 관련된 장점을 10분 할애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컨테이너 이후에 서비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은 당연히 진행될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화 이후에는 이제 데브옵스 환경, CI/CD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실제 고객들과 좀 뭐랄까 협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복잡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장표는 데브옵스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인데 데브옵스 환경에 이렇게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뭐 셰프라든가 아니면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툴들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어떤 툴이 고객 환경에 제일 맞는 툴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 작업들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인터뷰라든가 사용하시는 뭐 개발 툴에 따라서 이런 데브옵스 툴에 관련돼서 선정을 하고 구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HP가 실제로 이제 구현했던 방법론들은 CI/CD의 딜리버리 목록들을 먼저 나열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플로어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디벨롭 단계에서 필요한 뭐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MSA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빌드 과정에서 필요했던 패키지 빌드라든가 소프트웨어 빌드, 도커 이미지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또 테스트 관계에서 필요한 뭐 페일오버라든가 뭐 개별 테스트라든가 보안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도 선정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운영 환경에 대해서의 자동 배포라든가 상태 보고, 뭐 오토 힐링, 그다음에 페일오버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다 일일이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설정을 과정을 통해서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아키텍처가 디자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HP가 구현했던 사례입니다. 보면 젠킨스와 이제 젠킨스를 통해서 CI 환경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르고 CD를 통해서 CD 환경을 구현했던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뭐 장표로 하나 나오니까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고객 환경과 연동해서 구현한 작업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객과의 긴밀한 협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CI/CD 파이프라인에 주로 많이 중점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요즘에는 아르고 CD나든가 아니면 AIOps 같은 것들을 도입이 돼서 좀 더 오퍼레이션 중점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있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하면 진짜 왜 좋아?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이 계시거든요.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보시면, 고객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TCO 절약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환했던 사례에 대한 결과를 좀 가져와 보면, 기존의 VM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20대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 이 환경을 저희가 그대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전환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0대를 가지고 운영했던 서비스가 4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일일이 배포하는 작업이 300분이 소요했던 것들이 20분 만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효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동화 아르고 CD를 이용해서 자동화 옵션을 사용해서 운영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운영 효율을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뭐 저희가 비용 절감적으로는 굉장히 컨테이너가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컨테이너화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전하는 고객의 비즈니스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컨테이너화로 전환한 작업들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 말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말고 리소스 차원 관점 아니면 인프라 관점에서는 HP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P의 관점은 일관된 클라우드 경험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에서 제공드리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HP의 CEO이시죠, 안티오네리 회장님께서 2020년에 HP는 2022년에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에 동일하게 애저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언언을 하셨고요. 올해가 이제 그 원년이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HP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HP가 처음으로 이런 엣지부터 클라우드 환경까지를 다 고려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관련된 리소스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넘게 그런 솔루션들이라든가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P의 비전은 통합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경험을 위해서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 형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HP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의 넥스트 챕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HP가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도 나옵니다. 수치로도 그런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IDC에 의하면 95%의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제가 간략하게 쿠버네티스의 74%가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랑 유사하게 고객들은 전체 IT 인프라를 퍼블릭이나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게 워크로드의 활용도에 따라서 퍼블릭에 운영하시거나 온프라미스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40%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환경에서 구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은 트렌드를 보면 좀 가볍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중요도가 높거나 데이터에 민감한 그런 정보들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0%라는 숫자가 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중요도나 민감도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온프라미스 환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투자를 늘려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 환경이 어느 환경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제 표준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된 인프라든가 리소스에 관련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P가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표준 아키텍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로드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온프라미스 리소스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겠죠. 그 환경은 뭐 VM의 환경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도 될 수 있고 아니면 KVM 환경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는데 이런 환경들은 HP가 그린레이크라는 사용량 베이스 과금하는 서비스 형태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온프라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서로 연계되는 작업들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가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 전환할 때,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HP는 이제 모피어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구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그런 작업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아니면 관리, 전환 과정들, 마이그레이션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는 그린레이크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량 베이스 과금하는 그런 비용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사용량 베이스 과금하는 모델을 가지고 되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들은 이 CMP라는 툴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상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상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레이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뒷장에서 전체적인 그린레이크 솔루션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한데 먼저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는 어플라이언스 개념의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린레이크의 라이트하우스는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들하고 HP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합쳐져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인프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는 HP가 갖고 있는 에지메라라는 컨테이너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뭐 VM의 환경들, 하이퍼바이저들을 같이 섞어서 제공을 드리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입해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린레이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리소스라든가 플랫폼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좀 아키텍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레이크 라이트하우스라는 어플라이언스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요.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블루프린트, 자동화라든가 모듈에 관련된 관리 모듈이 있고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들, 뭐 에지메라 컨테이너 환경, 가상 환경, 뭐 베어메탈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HP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이제 제공되는 모델이 되죠. 그래서 고객이 라이트하우스를 구매하게 되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은 별도의 노력 없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인프라를 온프라미스에 가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약간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워크로드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로드들이나 아니면 라이트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린레이크 센트럴을 통해서 사용량이라든가 보안 관리라든가 비용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관련된 것들 일관된 클라우드 경험을 제공드리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P의 그린레이크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워크로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객에게 필요한 워크로드들을 맞춤식으로 제공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HP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를 쭉 저희가 나열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HP의 제품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P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파트너들 제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그린레이크 워크로드라는 내용으로 패키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레이크 워크로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해당되는 서비스가 다 전달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형태면 고객이 원하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포탈이 다 포함이 돼서 고객에 전달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서비스 경험을 온프라미스에서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경우,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만약에 빅데이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린레이크 워크로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HP가 빅데이터 플랫폼 위에 그다음에 ETL, 그다음에 관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구축 서비스를 포함해서 사용량 베이스로 제공드리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비스 포탈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모듈식으로 추가로 제공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 서비스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HP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에 고객이랑 협의된 아니면 사전에 정의된 레퍼런스 악처를 가지고 이제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나 용량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한 인증 관리들 그리고 셀프 서비스 관련된 포털이라든가 관리 방안들 그리고 용량 추적하는 트래킹, 미터링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월간 사용량 베이스 과금으로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은 다 HP에서 유지 보수하실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관리는 사전에 협의된 SLA에 따라서 플랫폼이 관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지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하신 VM의 수량만 HP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 VM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아예 구현을 해서 VM당 과금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온사이트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X 스몰, 미디엄, 라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구현을 하실 때 내가 VM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거다. 일반 목적,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그리고 블록 스토리도 올 플래시 어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블록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만 해주시면 HP가 거기에 맞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예 구현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드리고 고객은 바로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VM당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거의 퍼블릭 클라우드랑 거의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구매해서 그리고 구축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HP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그린레이크라는 서비스, 워크로드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로 가지고 포함해서 제공을 드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랑 동일한 서비스를 온프라미스에서 경험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P가 말씀드리는 제언 내용이고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일관된 클라우드 경험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HP가 구현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환 사례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HP가 제안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인프라 관점, 그러니까 그린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성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는 반드시 한 곳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다 고려를 해서 워크로드들이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관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에 대한 인프라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은 사용량 베이스 과금으로 하는데 온프라미스는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경직성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관된 클라우드 경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프라미스 환경도 사용량 베이스 과금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서 워크로드들을 다이나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은 굉장히 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HP는 CMP라는 툴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전환하게 되면 이게 인프라만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를 구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환 과정들을 보면 데브옵스 환경을 전환해야 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개편 같은 그런 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된 에코 생태계를 잘 갖고 있는 좀 뭐랄까 여정의 파트너들, 이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파트너를 선정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HP가 보는 관점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화하는 과정에서의 경험들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을 위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저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HP를 컨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